퇴직 후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챙기고 몇 달 뒤면 다소 여유 있는 삶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일에 묶여 있지 않으니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상상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꿈을 꾸며 은퇴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이제 세금이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건강보험료는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도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해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은퇴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로 이 문제, 세금은 줄어든 것 같은데 왜 건강보험료는 갑자기 늘어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또다시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충격에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의 비밀 1.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퇴직 후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져나와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나 은퇴 후에는 나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55세에 퇴직한 김태영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왔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많아졌고 그 금액은 월 3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은 줄어드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고 고민했던 거죠. 그 당시 김 씨의 재산 상황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도 퇴직 후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갑자기 큰 금액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었죠. 2. 보험료 산정 기준, 내가 몰랐던 것들.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사실 건강보험료는 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집 등의 재산 상황을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많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산정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내가 낸 보험료는 그냥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빠져나가니까 말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기준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건강보험료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박선미 씨는 58세에 은퇴 후 건강보험료로 매달 4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연금 외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생활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죠. 문제는 박 씨가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건강보험료는 급격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알아보았고 결국 자신이 놓친 부분을 알게 되었죠. 3. 대비책,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대비책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퇴직 전 건강보험료 인상 조정하기. 퇴직 전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부러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상여금의 일부를 연말 정산 시 미리 조정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험료를 미리 조정하면 은퇴 후 나오는 큰 지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죠. 두 번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기. 은퇴 후 자산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보유한 자산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대비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팔거나 주택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료 조정 제도 활용하기. 건강보험에는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퇴직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일부 조정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소득이 부족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미리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세금은 줄어든다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오르지? 라고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의 변화를 이해하고 재산 관리와 보험료 조정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현실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행복하고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구체적 방법.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급증하는 이유는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 가입자로의 전환, 재산 산정 기준 등 다양한 요인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퇴직 전 미리 준비하기. 소득 조정과 상여금 활용. 은퇴 전 소득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 포인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재산이나 자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게 되죠. 이에 따라 퇴직 전에 상여금을 미리 정산하거나 일부 소득을 조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박준호 씨는 60세에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 일정을 미리 조정했습니다. 퇴직 한 달 전 상여금의 일부를 받으면서 그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게끔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를 약 15% 정도 줄일 수 있었죠. 이처럼 퇴직 전에 직장에서 제공하는 상여금이나 특별 보너스를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줄이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도 덜 부담스럽게 됩니다. 2. 자산 관리와 재산 전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처분 고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받던 급여가 사라지고 건강보험료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산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있다면 이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정미영 씨는 57세에 자영업을 접고 은퇴를 결심했지만 자산으로는 2대의 고급 차량과 한 채의 대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미영 씨는 2대의 고급 자동차를 팔고 아파트를 소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자산 가치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영 씨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든 덕분에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죠. 재산이 많다면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주택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3.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활용하기. 저소득자 대상 보험료 조정.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팁?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로 조정되거나 일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나 소득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면 그 상황에 맞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수정 씨는 은퇴 후 연금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 연금 수입이 낮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았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의 40%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김 씨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4.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검토 분할 납부를 통한 부담 완화. 혹시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느껴지면 이를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고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부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한 번에 내야 할 큰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승훈 씨는 62세에 퇴직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나오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분할 납부 신청을 했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그는 급격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었죠. 5. 건강보험료 상한선 적용 확인하기. 때때로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정 소득 이상으로는 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를 미리 파악하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나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경우 그 이상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구체적인 팁?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월급이 45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는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즉, 일정 소득 이상으로는 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은퇴 후 건강보험료 관리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혜택을 본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예기치 못한 폭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비와 전략을 통해 이를 미리 관리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자산관리, 소득 조정,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건강보험료도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잘 활용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